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문제안 선택지가 3개가 있는 경우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가 방법론을 소개해드리고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전 영상까지의 모든 문제들은 제가 미리 나누어드린 9개 아이디어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은 쉽게 글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단, 실제 시험장에서는 해당 9개 아이디어로 답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문제도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미리 준비한 9개 아이디어로 글을 작성을 할 수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글을 쓸 것인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이전 하나 유의하실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몇의 소수 학생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분들이 어느 정도의 암기를 수반하여서 시험장에 가곤 합니다. 학생분들이 암기하는 이 브레인스토밍 가능한 아이디어가 비슷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만약 내가 문제를 읽고 평소에 아이디어를 쓸 수 없어서 당황스러운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하면은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옆에 학생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당황할 경우 이전 공부한 글 전개 순서는 무시한 채 두서없이 국문의 전개로 글을 쓰다 보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승패는 당황하지 않고 이전까지의 공부한 내용, 즉 글 전개 순서를 유지하면서 틀리지 않는 글을 쓰는 데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너무 길지 않은 글을 작성하면서 불필요한 감점을 줄이는데도 목적을 두어야만 합니다. 이 사항을 유의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의 문제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들은 광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만 한다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습니다. 우선 해당 문제를 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서론부터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은 화면에 광고, 그리고 대상은 기존과 다르게 이 화면 안에 보시는 회사들이라고 써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을 완성하고 나시면은 화제 제시하는 문장은 1번 혹은 2번 형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스스로 더 쓰기 편한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선 화면의 답변을 옮기고 계속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형태는 조금 더 이 광고보다 큰 화제를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2번 형태는 주어진 문제만 틀리지 않고 안전하게 옮긴다고 하시면은 여전히 틀리지 않고 이 서론의 도입 부분을 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이 장점을 브레인스토밍을 해주셔야 하는데 기존에 암기했던 9개 아이디어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브레인스토밍 하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광고의 장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할 수 있는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몇 가지만 나열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한다 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 새로운 고객들을 더 끌어온다, 아니면은 고객들과 신뢰를 쌓는다, 아니면은 더 나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더 노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만든 제품을 다른 비슷한 제품들보다 더 눈에 띄게 만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나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항은 이 나열된 아이디어들을 기준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이 장점 공간에 쓸 것인가, 어떤 아이디어를 예시의 일부분으로 쓸 것인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희 본론 단락의 예시의 목적은 더 디테일한 아이디어로 토픽 센텐스를 뒷받침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상위 개념을 이제 이 장점 1번, 2번 공간에 써주셔야 되는데, 만약 저희가 바디 1번의 장점을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잡고 나면은 예시 부분에는 이 밑에 맞는 아이디어들 중에서 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다거나 더 많이 상품을 고객들에게 노출시킨다 정도의 아이디어로 예시 공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장점 공간에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장점을 잡으시면은 예시 공간에는 뭐 신뢰 형성이나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정도로 예시 부분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을 쓰시기 전에 지급의 작업이 충분히 끝나야 그만큼 본론 단락 서술에서도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으니까 행여 시험장에서 예외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문제를 읽고 아웃라인을 잡는 데까지 7분에서 8분 정도까지는 시간을 할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 1번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 드릴게요. 화면 내용 잠깐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명확한 토픽 센텐스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전반부 왜 수익이 중요한가 서술을 하는데, 누군가는 이 1번의 내용처럼 길게 쓰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2번의 내용처럼 조금은 짧게 쓸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이 두 번째 예시 도입부처럼 글을 써도 분량은 충분하니까, 만약 아이디어가 충분하지 않거나 장문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혹은 점수가 아주 높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이 점 유의하셔서 글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예시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전 서론에서 아웃라인을 잡는 과정에서 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다 혹은 상품을 더 많이 고객들에게 노출시킨다 정도를 이미 생각을 해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아이디어를 약간의 수식과 함께 문장으로 바꿔주시고 예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단락을 쓴다 라고 생각하면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화면을 잘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만 직접 쓰시는 공간이니까 대략 한 3문장 정도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면은 본론 단락 1번을 쉽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차근차근 단락을 완성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론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론 단락을 보시면은 단락 첫 번째 여전히 명확한 토픽 센텐스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안에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화면 속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문장도 틀리지 않고 템플릿을 활용하여서 분량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 안 이 예시 공간에 보시는 1과 2번의 문장을 이용하여서 왜 광고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가 빈칸만 잘 채워주시면 되는데, 본론 단락 1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서론에서 미리 준비해둔 신뢰 형성 혹은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정도의 아이디어를 각 빈칸에 위치시켜 주시고 단락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도 함께 보실게요. 총 4개 빈칸을 채우시는 과정에서 서론의 주장 그리고 장점 1번, 2번을 서술하시고 맺은말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푸시던 이전에 단락들이 잘 쓰였다는 전제하에서는 결론 단락은 무조건 틀리지 않고 쓰실 수 있으니까 시간 안배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진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 실제 시험장에서는 미리 준비한 아이디어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단, 토플 시험은 꼭 절대평가로 채점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은 짧은 글을 그리고 틀리지 않은 아이디어만 서술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일반적으로 주된 어떤 이 시험의 감점 요인은 글의 퀄리티가 덜 좋아서라기보다는 글의 전개가 깨지거나 써야 할 기본 요건을 쓰지 않다 보니까 점수가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차피 30점의 이 상한선이 정해진 시험에서 저희는 불필요한 감점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꼭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내가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마인드 세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 영상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9개 아이디어로 글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한 문제 더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